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있다. 그가 모든 것을 밝히고 그리고 동양대 교수직을 사퇴해야 된다. 남편도 말할 것도 없고, 왜냐? 그가 보여준 어떤 그 공직자 부인으로서의 도덕성 결여, 공직의식의 훼손, 그리고 어떤 그가 상징하는 이 괴물 같은 스펙 문화의 왜곡,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가 더 이상 학생들 앞에 서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이 정 교수가 검찰에 소환이 되면 이 사모펀드, 그 다음에 논문, 장학금, 거의 의혹의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옆에 정경심 교수에게 던지는 5가지 질문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촛불혁명 정권의 2인자가 된 직후에 10억 원을 묻지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공직의식의 결여, 정 교수의 정신세계. 이 좌파 세력은 문재인 좌파 정권은 촛불 명예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은 촛불혁명 정권의 2인자입니다. 민정수석은 당시에 권력기관의 개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정권 핵심에 대한 일종의 감시.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사회주의 성향이 담긴 문재인식의 헌법 개정안 마련. 그리고 검찰과 경찰, 이 수사권 조정, 공직수사처 설치, 이런 정권의 핵심 과제들을 다 틀어지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보다도 더 파워가 막강한 사실상의 정권 2인자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이 좌파 정권이 얘기를 하는 논리를 그대로 수용을 해보면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혁명의 꿈을 꾸고 최순실 촛불 사태를 이용을 해서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 혁명 정권이 내세우는 구호는 서민을 위한 것이요, 국민을 위한 나라요, 새로운 나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과제를 선전해내는 그 정권의 2인자가 더군다나 본인, 이 조국 본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도 정의당의 서민을 위한 정치인의 상징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노회찬의 후원회장을 맡을 정도로 이른바 이 서민 좌파성 정치 구호에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남편이 이 정권의 2인자가 됐는데 그 부인이 민정수석 임명 직후에 2달 만에 10억 5천만 원의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을, 서민들은 평생 제대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겨우 평생 수억 원인데 10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묻지마 투자에 던져버릴 수 있는 어떤 이 완전히 그 의식의 결여, 입으로는 서민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저런 끝없는 탐욕을 보이는, 재산이 조국의 신고 재산은 56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약 40억 원에 해당되는 거액은 부인 정 교수의 재산입니다. 군인 출신의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포함한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 40억 재산의 상당수가 예금입니다.
아니 그저 평범하게 뭐 은행에 정기예금에 넣거나 아니면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뭐 수익성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 금융회사들, 은행 또는 증권회사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저 펀드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익률이 뭐 얼마가 나든. 시청자 여러분, 조국의 오촌 조카 그리고 이 펀드의 사장 그리고 또 다른 이 사람을 포함을 해서 펀드의 핵심 3인이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것 보면 이 펀드에는 여러 비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국 부인은 자신이 아무리 순수한 마음에서 투자를 했다고 해도 자신의 조국의 처남 3억 5천만 원을 포함을 해서 모두 이 14억 원이 투자된 이 펀드가 일반 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떤 오해와 어떤 구설수를 불러올 것인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 고위공직자 부인으로서 감각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딸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자, 그리고 세 번째, 딸이 4년에 걸쳐서 모두 2천만 원의 거액의 장학금을 받은 것들, 이런 것들, 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논문의 제1저자로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이 장학금, 이런 것들은 엄마와 긴밀히 상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딸의 스펙 마련을 포함을 해서 딸과 관련한 모든 것을 어머니는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논문 같은 문제는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했거나, 장학금은 딸이 그런 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엄마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재산이 56억 원이나 되는 집안의 그런 딸이 저런 장학금을 싹쓸이 하는데 엄마가 동조, 방관 내지는 협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아침에 또 알려진 얘기입니다. 조국의 딸이 고려대학교에 다닐 때 동양대학교 총장의 봉사 표창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에서 무슨 봉사를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엄마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이것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데에 자기소개서에 또 자료로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스펙 괴물 조국의 딸, 자, 그리고 그 스펙 괴물의 제조자 조국의 부인. 제가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동양대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영문과 교수니까 영어만 가르치면 끝입니까? 진로 상담을 하고 또는 저 스펙 때문에 고민을 하는 동양대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는 장관들의 부인들로 양지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봉사, 각종 어려운 것을 살피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양지회. 물론 그것도 이제 정책인 의미가 담긴 활동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일을 했으며 유경수 여사는 남긴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검소하게 남편 대통령을 뒷바라지했던 유경수 여사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코 여사, 정경심 교수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유경수 여사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